안녕하세요. 구어과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춘의 공반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문을 읽지 않은 친구들은 본문을 한 번씩 읽어보고 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방의 자는 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엽전을 의미합니다. 어, 일단 그 엽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인데 조선시대 때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요 왼쪽에 있는 요것들이 요게 이제 그 공방이 되겠습니다. 엽전이 되는 거죠. 엽전. 그 공방이라고 하는 게 왜 엽전이 되냐면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엽전의 둥근 모양을 의미하는 거고 방이라고 하는 거는 모방자여서 그 안에 있는 그 네모난 그 구멍 있죠?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공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방이라고 하는 건 엽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이름인 거죠. 자, 다시 돌아가기 전에 관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관지라고 하는 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과 관련된 건데 그 엽전을 이렇게 그 줄에 꿰어 가지고 이렇게 꾸러미로 만든 거 있죠. 네, 요 모양을 이제 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공방, 오른쪽이 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그러니까 요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품 안에서 그 엽전이라고 하는 사물을 의인화한 인물이에요. 네. 이 작품 안에서 이 공방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엽전이라고 하는 사물을 의인화한 인물이에요. 자, 요 공방의 자가 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라고 하는 거는 그 조선시대 때 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 조선시대 때는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성인이 되면은 본 이름 대신에 이제 따로 활동하면서 부르는 따로 이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영상 동굴에서 은거하였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는 공방인데 공방이 아까 엽전을 의인한 인물이라 했죠. 그럼 얘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돈이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로 비로소 황제 때에 그 왕이 생겨난 다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해서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돈이 쓰이긴 쓰였지만 아직 돈이 요긴하게 잘 쓰이던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후로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얘 관상이 어때? 이렇게 불러 얘기하니까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 이거 쇠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는 건 뭐예요? 돈을 만드는 그 과정 얘기하는 거죠. 돈 주조 과정. 그 다음에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이 쓸모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이 이 얘기를 듣고 돈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상 보는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대요, 임금님한테? 네,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돈을 주조하는 과정과 관련된 거죠. 이 구리로 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는 돈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로부터 세상에 이 돈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돈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이후 난리를 피해서 강가의 숫화로로 이사를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해가지고 이제 공방을 돈을 엽전을 의인화해가지고 공방의 가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
가계라고 하는 거는 대대로 이어 내려온 한 집안의 계통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방의 가계와 그 출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도입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입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방에게 아버지 천이 있었는데 이 천은 그 고대 중국의 엽전인 화천에서 온 이름이에요. 네, 주나라에서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대요. 태제라고 하는 건 그냥 벼슬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돈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었죠? 공방의 외양, 그 모습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이걸 통해서 돈의 이중성을 암시합니다. 어, 겉은 원만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 오른쪽 그 출제 아래 출제 포인트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돈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 여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원만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나 있어서요. 그 네모나게 돼 있어서 뭐가 나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 성격을 암시를 하죠. 이중성. 그래서 요 돈은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뭐 부정적인 기능도 있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기능은 뭐예요?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거,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촉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겠고. 그럼 부정적인 기능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외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부조리한 사태를 불러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돈의 이중성을 그 돈의 그 외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처세에 능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을 하는데 어떤 벼슬을 하냐면 이 홍려경이라고 하는 벼슬을 합니다. 이 홍려경이라고 하는 벼슬은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벼슬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오나라 임금인 비를 이제 접대를 하는데 요 비를 도와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많이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호제일 때는 요 호제라고 하는 거 이 제자가 임금 제자예요. 그러니까 호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을 때는 한나라에 그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돼서 이제 어렵게 되었으니까 어렵게 되니까 이제 이 호제가 요 공방한테 야, 너 부민으로 좀 해가지고 요 창고랑 그 나라 그 재정 좀 잘 채워봐 이렇게 벼슬을 내려요. 이 부민으라고 하는 벼슬은 백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벼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요. 요 염철승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이랑 철을 관리하는 벼슬을 말해요.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 뭐 이때는 그 화폐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철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품목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요 그 근이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그 아까 요 근이 뭐라 그랬어요? 소금과 철을 관리하는 벼슬이라 그랬죠. 근데 요 중요한 품목인 소금과 철을 관리하는 벼슬인 근이 요 가영한테 항상 요 공방한테 항상 아이고 형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 이름을 그 함부로 부르지 않고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화폐 소금 철이 나라에서 직접 관리할 만큼 중요한 품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했었다? 네. 화폐가 으뜸으로 중요하게 쳐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도입 두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공방이 정계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전개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그 돈의 이중적인 그런 그 면모 중에서 돈의 부정적인 성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의 부정적인 성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일단 요 자모 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이 자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직역하면 아들과 어머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원금이랑 그 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가 이제 원금에 해당이 되는 거겠고 자가 이제 이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성질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좀 내려와서 보면 자,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농사를 얘기해요. 조선시대 때의 그 경제 활동의 근본이 되는 거는 농사였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농공상 있죠. 산농공상 그 직업의 그 선호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로 이렇게 해놨죠. 선비사자, 그다음에 농사할 때 그 농자, 공, 그 장인할 때 공, 그 물건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상인할 때 그 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공상 요 순으로 이제 그 왼쪽일수록 이제 그 좋은 직업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천한 직업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였죠. 자, 끝에 쫓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산업공상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천한 직업의 이제 장사를 쫓도록 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활동의 근본인 농사를 내팽개치게 만들고 돈만 쫓도록 그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관들이 요 황제인 호제한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요 호제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관간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 그 57페이지에 어휘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요 사관헌 사헌부에 속해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백관의 비행을 규탄하던 벼슬아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관원과 사헌부가 뭔지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뭐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면 되는데 조선시대 때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임금의 잘못을 간언하고 백관의 비행을 규탄하던 벼슬아치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백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직역하면 이제 뭐 100명의 그 관리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모든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관리들을 아울러서 이제 백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전개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공방의 부정적인 성품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전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방은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서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렸대요. 자, 지금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흔히 정경유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돈이 정치 권력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이때도 이 돈이 정치 권력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직을 팔아서 간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대요. 돈 손바닥 안에 있었대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관매직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조선시대 때에. 매관매직은 뭐예요? 그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이죠. 돈으로. 네. 자, 그 다음에 공경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높은 벼슬아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높은 벼슬아치들이 자, 요 문건과 같이 문건은 땅 문서, 집 문서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돈만 좋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뭐 절개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이제 돈만 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현인과 현명한 사람과 요 불초한, 불초는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현인과 이제 가깝게 하지 않고 요 불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어 그래서 시장 사람이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산업공상 중에서 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장 천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 상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돈만 밝히는 사람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리석고 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그냥 재산이 많으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귀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물적인 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좋은 현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어리석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지만 돈만 많으면 그냥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뭘 일삼았냐면 격오를 일삼았대요. 이 격오는 주사위 놀이인데 그냥 말만 놀이이지. 그냥 그 투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박 같은 것들이 이제 횡행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돈의 부정적인 측면이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자,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100근과 같았다라고 해가지고 돈의 건세는 어땠다? 돈의 위력, 건세가 대단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전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공방의 속물근성과 그 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개 3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원제라고 하는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자 요 공우라고 하는 그 벼슬아치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공방을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방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방을 파면해 줄 것을 간언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그 농사, 근본인 농사에 힘쓰지 않고 전매만 한다. 장사에만 힘을 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사가 나라와 백성들이 모두 피곤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주역의 말을 인용해 와가지고 자, 지고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물을 지고 또 재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탄다는 받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월급을 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받는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지고 또 받으면 도둑이 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관리 주변에는 이렇게 도둑과 같이 돈을 노리는 무리들이 꼬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공우가 이제 공방의 그 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파면해 줄 것을 이제 간언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 공우가 보여주고 있는 그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공방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징계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공우가 말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여기서 공우의 말하기 방식은 어때요? 여러 가지 공방의 여러 가지 그 폐를 나열하고 그로 인해서 그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죠. 그 공우의 주장은 뭐였어요? 공방의 간직을 파면해야 된다. 그리고 징계해야 된다. 요 주장이었죠. 그래서 요 공우의 말하기 방식도 정리를 해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전개 3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공우가 공방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비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기록물의 그 초고를 쓰던 신하를 의미해요. 네. 그 관직 이름입니다. 어, 자, 두 마음을 어떻게 이제 논평을 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방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았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딴 마음 이제 그 돈만 밝히는 그런 딴 마음도 사적인 욕심 이런 것들도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적인 욕심을 품고 재물을 모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라에서 그 돈을 관리하고 널리 쓰였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한 나라에서 그 다른 그 나라의 그런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벼슬을 했었을 때 그 오나라 왕 비를 도와가지고 이익을 쫓았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그 일을 얘기를 해요. 요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신하로서 지켜야 할 범주를 넘어서서 사적인 무리와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방은 그 오나라 왕 비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사적인 그런 그 욕심을 품고 뭐 재물을 모으려고 했고 이랬었죠. 이제 그것을 지금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요 뒤에 공우 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 있죠?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자,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비평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우의 말은 뭐예요? 그 공방 탄핵 주장했던 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공방의 무리들을 한꺼번에 죽였으면은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장과 관련된 거예요? 네, 화폐 폐지론과 관련된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 화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 돈만 밝히고 그 이때 당시에 뭐 그 근본이 되는 그 농사일에는 뭐 힘을 다하지 않는다. 뭐 그래서 그 화폐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여기서부터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은 신하들의 요 간언을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이뤄졌다 안 이뤄졌다 안 이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비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사신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겉으로 봤을 땐 사신의 평가로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이 사신은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입니까? 네,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작가의 의식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적인 욕심을 품고 재물을 모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신하로서 지켜야 할 범주를 넘어서서 사적인 무리와 사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임금은 신하들의 간언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작가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어서 요 작품 정리 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의 갈래는 가전입니다. 가전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57페이지에 한 걸음 더 요 부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가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면 일단 뭐부터 좀 알아야 되냐면 요 전이 뭔지 그리고 요 설화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여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인 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공방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재물을 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전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설화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사실처럼 재밌게 말하는 이야기 또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그 흔히 신화전설 민담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설화에. 네. 자, 그래서 가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 특정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이 작품에서는 엽전을 공방이라고 하는 인물로 의인화했죠. 그 가게와 생애, 성품, 공과 과, 어, 과실 이런 것들을 전의 형식으로 기록한 문학 갈래이고요. 요 설화에서 소설로 그 발전되는 그 과도기적인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사이쯤에 있어요. 설화와 소설로 이어지는, 설화에서 소설로 이어지는 그 사이쯤에 있어서 요 설화와 소설을 잇는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 작품 정리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자, 성격을 보면 풍자적이고요. 비판적인 요소가 나타나죠. 네, 요 공방, 돈의 그 폐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훈적인 요소도 있죠. 어, 그 돈을 너무 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우의적이에요. 우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돌려서 표현한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사용이 됐는데 대표적으로는 그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이잖아요. 재물을 탐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근데 그거를 사람의 얘기로 하지 않고 그 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돌려서 표현하는 거의 일종이지요. 자, 그다음에 주제를 살펴보면 네, 재물을 탐하는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 첫 번째 살펴보면 의인화한 인물의 그러니까 공방의 약전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 약전은 줄여서 간략하게 쓴 전기를 얘기해요. 뭐 소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입 전개 비평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거 선생님이 그 본문 할 때 나눠서 설명을 해줬죠. 자, 다음에 뭐 특징 하나를 하나 더 그 추가해서 좀 살펴보자면 특징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요 사건 전개 방식이 어떻게 그 서술이 됩니까? 네. 서술자의 요약적인 진실로 사건이 전개되죠. 네, 그래서 요 사건 전개 방식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요 공방전을 모두 다 살펴봤고,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